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4절의 B 항목, 진리의 근원적 현상과 전통적 진리 개념의 파생성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진리의 근원적 현상은 첫째로는 현존재의 계시성이고요. 이 계시성 속에는 존재자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존재함이 속해 있고요. 이 발견하면서 존재함이 밖으로 말해진 것이 진술이고요. 이 진술은 용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재성 자체도 전재성으로 변형되고 존재자도 전제자로서 전재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진술과 존재자 사이의 관계, 일치의 관계도 전제적 관계로 여겨집니다. 이른바 지성과 사물의 일치나 문장과 대상의 일치라는 이 전통적 진리 개념은 결국 전제적 관계로서의 일치를 말하는데, 이 전제적 관계는 진술의 용재성과 존재자의 용재성이 변형되고 그 둘 다 전제성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 일치는 전제성의 관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소로는 290쪽이고요. 낭독하겠습니다. 참임, 와르자인 혹은 진리, 와르하이트는 발견하면서 존재함을 말한다. 실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러나 진리에 대한 하나의 최고의 자의적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폭력적인 개념 규정들과 더불어 일치의 이념을 진리 개념에서부터 제외하는 일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스러운 소득은 오래된 좋은 전통의 허무성 속으로 밀쳐진다는 점에 의해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지만 겉보기에 자의적인 그 정의는 고대 철학의 가장 오래된 전통에 근원적으로 예감했고, 또 현상학에 앞서 이해했던 것에 대한 단지 필연적인 해석만을 포함하고 있다. 아포판시스로서의 로고스 알스 아포판시스. 아포판시는 제시함 또는 보이게 함의 의미가 있어요. 제시함으로서의 말함, 로고스는 말함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의 참임은 아포파이네스타이, 보이게 함의 방식 또는 제시함의 방식에서의 알레테우에임, 번역하면 탈은폐함이다. 곧 존재자를 숨겨져 있음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그것에 숨겨져 있지 않음, 곧 발견성에 있어서 보이게 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위에서 인용된 것들을 따를 때 프라그마, 즉 사안, 파이노메나, 곧 현상과 동등화된 알레테이아, 비은폐성은 사안들 자체를, 곧 자기를 나타내는 것들을, 다시 말해 자신의 발견성의 방식에 있어서의 존재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들 중의 하나 속에서, 곧 명시적으로 로고스에 관해 다루는 가장 오래된 철학적 교설 단편들 중의 하나 속에서 발견성, 곧 숨겨져 있지 않음이라는 의미 속에서 명확히 제시된 진리의 현상이 들여다 보인다는 점이 우연인가? 로고스에게는, 또 로고스를 말하는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립된다. 로고스 이스트 프라존 호코스 에케이. 로고스는 어떻게 이것이 있는지를 결정하면서 있고, 곧 그것은 어떻게 존재자가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한다. 예, 직역을 하면 이 로고스 이스트, 로고스는 다음이다. 프라존 호이코스 에케이, 어떻게 이것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이라는 말인데요. 하이데거 자신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존재자가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한다. 로고스가 말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반해 그들이 행하는 것이 숨겨져 있음 속에 남아있다. 란타노, 란타네이, 그들은 망각하고 에피란타논타이,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그것, 즉 그들이 행한 것이 다시 숨겨져 있음 속으로 가라앉는다. 따라서 로고스에는 숨겨져 있지 않음, 곧 알레테이아가 속한다. 진리라는 낱말을 통한 번역은 알레타이아를 진리라는 말로 번역함은 또 더욱더 이러한 표현, 진리의 이론적인 개념 규정들은 그리스인들이 알레테이아의 전문 용어적 사용의 밑바탕에 자명하게 철학에 앞선 이해력으로 놓았던 것에 의의를 은폐한다. 그러한 증거들의 연결은, 즉 인용은 죄지없는 낱말 신비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철학의 임무는 현존재가 그것들 속에서 자신을 밖으로 말한 그런 가장 원소적인 낱말들의 힘을 보호하여, 이 낱말들인 건 알레테이아 또는 알레테우에인 등등의 낱말들을 가리키겠네요. 그 힘이 공동의 이성, 즉 상식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평준화되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편에서 가상적 문제들을 위한 원천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전에 로고스와 알레테이아에 대한 이를테면 교리적인 해석 속에서 표명되었던 것이 이제 자신의 현상적 증명을 획득하였다. 앞에 놓여진 진리의 정의, 곧 발견성 내지 발견하면서 존재함은 전통의 털어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인 내것 삼기이다. 이 점이 진리의 이론이 근원적 진리 현상의 근거 위에서 일치의 이념회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과 그렇게 된 그 방식에 대한 증명이 성공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다. 발견성과 발견하면서 존재함. 발견성은 발견되어 있음이에요. 수동적 의미예요.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 그리고 발견하면서 존재함은 능동적 의미인데, 이거는 현존재의 태도예요. 현존재가 발견하면서 존재함. 이 두 가지로서의 진리의 정의는 역시 단순한 낱말 설명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정의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참인 것들이라고 명명하는 버릇이 있는 그런 현존재의 태도들의 분석에서부터 자라나온다. 발견하면서 존재함으로서의 참임은, 즉 현존재의 태도로서의 참임은 현존재의 한 존재 방식이다. 이러한 발견함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더욱 근원적인 의미에서 참이라고 명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이라고 명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발견함 자체의 실존론적, 존재론적인 기초들이 비로소 가장 근원적인 진리 현상을 나타낸다. 발견함 자체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초들, 복수로 쓰여졌지만 의미하는 것은 계시성이겠지요. 현존재의 계시성 또는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 발견함은 세계 내 존재의 한 존재 방식이다. 둘러보는 식의 배려는, 혹은 역시 머물면서 바라보는 배려도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발견한다. 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2차적인 의미에서 참이다.
1차적으로 참인 것, 다시 말해 발견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현존재이다. 2차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는 발견하면서 존재함이 아니라 발견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면 발견되어 있음, 즉 발견성은 2차적 의미에서의 진리이고요. 발견하면서 존재함, 이것이 1차적 의미에서의 진리인데요. 이 발견하면서 존재함은 계시성의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계시성이 가장 근원적 의미의 진리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세계의 세계성 및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대한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그러나 다음이 나타내졌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발견성은 세계의 계시성 속에 근거를 둔다. 계시성은 그런데 현존재의 근본 유형이고 이것을 따라서 현존재는 자신의 현장이다. 계시성은 심정성 이해 말함을 통해 구성되고 동일 근원적으로 세계 내존재 자기에 관련된다. 계시성은 구성된다고 그랬는데요. 심정성 이해 말함을 통해 구성된다. 그런데 또 심정성 이해 말함을 통해 계시성이 계시돼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선행하느냐라고 물어질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계시성이 성립해 있고 이 계시성을 계시하는 방식에 의해 심정성 이해 말함이 계시성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에 앞서 이미 하나의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라는 염려의 구조는 자기 안에 현존재의 계시성을 간직하고 있다. 계시성과 더불어 또 계시성을 통해 발견성이 있고 따라서 비로소 현존재의 계시성과 더불어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 도달된다. 그렇다면 발견성은 2차적 의미의 진리고 발견하면서 존재함은 1차적 의미의 진리인데 계시성은 가장 근원적 의미의 진리라고 말해진 것이네요. 이전에 현장의 실존론적 구성과 관련해서 또 현장의 일상적 존재와 연관해서 제시되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에 관련된 것이었다.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계시성이고 이다가 강조되었어요. 이 말은 이다가 타동사로 쓰여졌고 그래서 계시성을 있게 한다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계시된 것, 현존재가 계시되지요. 현존재의 계시성,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된 것은 현존재이자 세계 내 존재이네요. 이 계시된 것으로서 계시하고 발견하는 한도에서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참이다. 현존재는 진리 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진술은 존재론적 의의를 갖고 있다. 그 진술이 뜻하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자적으로 언제나 혹은 역시 단지 각기 모든 진리 속으로 이끌려져 있다는 점만도 아니고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성 틀에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이 속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획득된 것의 수용 아래에서 현존재는 진리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문장의 완전한 실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 첫째,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에는 본질적으로 계시성 일반이 속한다. 이 계시성 일반은 존재 구조의 전체를 포괄하는데 이 존재 구조는 염려라는 현상을 통해 명백하게 되어져 있다.
이 염려에는 단지 세계 내 존재만이 아니라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서의 존재가 속한다. 현존재의 존재 및 그의 계시성과 더불어 동일 근원적으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발견성이 있다. 그러네요. 계시성과 더불어 발견함도 있고 발견되어 있음도 있는 것이네요. 둘째로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에는 더욱이 그의 계시성의 성분으로서 피투성이 속한다. 피투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현존재가 각기 이미 나의 것이자 지금의 이러한 것으로서 지금의 이러한 현존재로서 하나의 특정한 세계 속에서 또 특정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의 하나의 특정한 주변 옆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계시성은 본질적으로 현사실적인 것이다. 과거부터 있어 온 기존해온 것이다. 이런 말이네요.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에는 기투가 곧 자기의 존재 가능을 향해 계시하면서 존재함이 속한다. 현존재는 이해하는 것으로서, 즉 이해하는 현존재로서 세계 및 타인들에서부터 혹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가능성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속에서 또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으로 계시한다는 점을 말한다. 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가능성이라는 것은 혹은 다음에 오는 말이네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본래적인 계시성은 가장 근원적인 진리 현상을 본래성의 양상 속에서 나타낸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 갔어요? 세계 및 타인들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비본래성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본래성에 속합니다.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라는 것은 피투된 기투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폭넓게 말한다면 세계 내 존재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 피투가 탄생을 의미하고요. 기투는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의거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면서 존재함, 이것이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네요. 매우 다의적인 표현이에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라는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근원적이고 더욱이 가장 본래적인 계시성은 현존재가 그 속에서 존재 가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곧 실존의 진리이다. 예, 실존의 진리라는 용어를 두세 번 하이데거가 이 책에서 쓰는데요. 명시적인 해설은 없어요. 하이데거의 어법을 고려해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실존에 의한 진리이자 실존을 위한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의라는 소유격이 주격 소유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적 소유격일 수도 있어요. 주격 소유격으로 보면 실존이 계시한 진리라는 말이 되고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보면 실존을 계시하는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구체적 의미는 결국 결의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실존의 진리는 현존재의 본래성의 분석이라는 맥락 394쪽과 408쪽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규정성을 획득한다. 408쪽에서 결의성이라고 실존의 진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현존재의 존재의 구성 틀에는 퇴락이 속한다.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현존재는 그의 세계로 상실되어 있다. 다운 펼쳐진 세계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해는 존재 가능성들에로의 기투로서 자신을 그것, 즉 세계 속으로 옮겨 놓았다. 세인 속의 몰두함은 공공적 해석성의 지배를 의미한다. 공공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세인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된 내용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인 속의 몰두함은 세인의 공공적 해석성의 지배를 받음을 의미한다. 발견되고 계시된 것은 잡담, 호기심, 애매성을 통한 차단성 및 폐쇄성의 양상 속에 서 있다. 애매성을 통한 차단성은 페어슈텔트하이트고요. 은폐성은 페어덱트하이트예요. 용어들을 구별해서 번역했어요. 숨겨짐은 페어보르겐하이트이고요. 폐쇄성은 페어슐로센하이트인데요. 개시성 에어슐로센하이트가 망각된 것을 나타내요. 존재자로 향한 존재는 삭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뿌리 뽑혀 있다. 존재자는 완전히 숨겨져 있지 않고 바로 발견되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차단되어 있다. 그 존재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존재자는 자기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가상의 양상 속에서 그리한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발견된 것이 다시금 차단성과 숨겨져 있음, 페어슈텔트하이트와 페어보르겐하이트 속으로 다시 가라앉는다. 현존재는 그가 본질적으로 퇴락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구성틀을 따라 비진리 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명칭, 곧 비진리는 여기서 퇴락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그 명칭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사용에 있어서는 각종의 존재자적인 부정적 평가가 멀리 두어져야 한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존재의 현사실성에는 폐쇄성과 은폐성이 속한다. 현존재는 진리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문장의 완전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의의는 동일근원적으로 현존재는 비진리 속에서 존재한다를 함께 말한다. 개시성 속에서 존재하지만 이 개시성이 은폐된 채로 있어요. 은폐된 개시성은 비진리이죠. 그러니까 진리 속에 있되 동시에 비진리 속에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개시성 속에 있지만 현사실적으로는 은폐된 개시성, 즉 비진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현존재가 개시되어 있는 한도에서만 현존재는 역시 폐쇄되어 있다. 그리고 현존재와 더불어 각기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는 한도에서 그와 같은 존재자는 가능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으로서 은폐되어 또는 숨겨져 있거나 차단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진리는 폐쇄성에 상응하고요. 진리는 개시성에 상응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발견성에 상응하는 용어는 은폐성과 숨겨져 있음이네요. 따라서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역시 이미 발견된 것도 가상과 차단에 맞서
명시적으로 내 것으로 삼고 또 발견성을 언제나 다시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더 모든 새로운 발견은 전적인 숨겨져 있음의 토대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고 오히려 가상의 양상 속의 발견성에서부터 출발함 속에서 수행된다. 예컨대 용제자의 용제성이 발견성인데요. 용제자의 전제성이나 전제자의 전제성은 용제성이 차단되고 은폐된 양상이지요. 그런 함에서 전제성은 가상, 존재의 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존재자는 무엇인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다시 말해 존재자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발견되어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용제성에 있어서 이미 발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용제성에 있어서 차단되고 오히려 전제성이라는 가상 속에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진리, 발견성은 존재자에게서 언제나 비로소 쟁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자는 숨겨져 있음에서 탈취된다. 쟁취된다, 탈취된다. 그때마다의 현사실적 발견성은 이를테면 언제나 하나의 빼앗음이다. 은폐 상태로부터 탈은폐 상태로 쟁취하고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네요. 그리스인들이 진리의 본질에 대해 결핍적인 표현 아레테이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말한다는 점은 우연인가? 이것이 아레테이아가 이게 비은폐성 이렇게 번역되죠. 이때 이 비라는 말이 결핍을 나타내는 낱말이라는 것이에요. 현존재의 그렇게 자신을 밖으로 말함 속에서 현존재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 이해력이 통고되지 않는가? 그 존재 이해력이 비록 비진리 내 존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현존재는 진리 속에 존재하고 동시에 비진리 속에 존재한다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비진리 속에 존재한다가 축약되어서 비진리 내 존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비록 비진리 내 존재가 세계 내 존재의 본질적인 규정을 형성한다는 점에 대한 단지 존재론의 앞선 이해일지라도 그렇지 않은가. 네. 파르메이데스를 인도하는 진리의 여신이 그를 두 개의 길 앞에, 곧 발견의 길과 숨김의 길 앞에 세운다는 점은 다름 아니라 다음을 의미한다. 현 존재는 각기 이미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존재한다. 발견의 길은 단지 크리넨 로고, 로고는 로고스의 탈격 또는 삼격에 해당하지요. 삼격 내지 옥격에 해당하는데요. 통상 로고스를 이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이데거에게서는 기본적 의미가 말함이지만, 그래서 이 크리네이는 판단하다, 판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로고스에 의해 판단한다, 이성에 의해 판단한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곧 두 길을 이해하며 구별함 및 둘 중에 하나를 위해 결정함 속에서 획득된다. 네. 세계 내 존재가 진리와 비진리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조건은 오타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현 존재의 존재 구성틀 속에, 곧 우리가 피투된 기투로 특징 지었던 것 속에 놓여 있다. 그 존재 구성틀은 염려의 구조의 하나의 성분이다. 네. 진리의 현상에 대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해석은 다음을 결과로 나왔다. 첫째,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는 현 존재의 계시성이며
이것에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발견성이 속한다. 현존재는 동일 근원적으로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문장들이 진리 현상의 전통적 해석의 지평, 즉 일치라는 개념 속에서 완전히 통찰적으로 될 수 있는 때는 다음이 나타내지는 때이다. 첫째, 일치로서 이해된 진리는 계시성에서부터의 자신의 유래를 갖고 있는데 더욱이 하나의 특정한 변양의 길 위에서 그러한 유래를 갖고 있다. 둘째, 계시성 자체의 존재 유형은 우선적으로 계시성의 파생적 변양이 시선 속으로 들어와서 진리 구조의 이론적 해설을 주도한다는 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네. 진술과 이것의 구조인 제시적으로서 das apophantische Als는 이거를 더러 서술적으로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서술이 진술에 속하고 진술의 1차적 기능이 제시이니까요. 제시적으로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요. 이것의 구조인 해석적으로서 das hermeneutische Als 속에, 더 나아가서는 이해 속에, 곧 현존재의 계시성 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진리는 그런데 그렇게 파생적 진술에 대한 탁월한 규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진술 진리의 뿌리들은 이해의 계시성 속으로 소급한다. 진술 진리의 유래에 대한 이러한 예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러나 일치의 현상이 명시적으로 그 파생성에 있어서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그 파생성, 이 성립하는 과정이 설명되겠네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서 존재함은 곧 배려는 발견하면서 존재한다. 현존재의 계시성에는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함이 속한다. 현존재는 자신을 밖으로 말하는데 곧 자신을 존재자로 향한 발견하면서 존재함으로 밖으로 말한다. 그리고 현존재는 자신을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면서 존재함으로써 발견된 존재자에 대한 진술 속에서 밖으로 말한다. 진술은 존재자를 이것의 발견성의 방식에 있어서 전달한다. 전달을 알아차리는 현존재는 알아차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논의되는 존재자로 향한 발견하면서 존재함 속으로 데려온다. 밖으로 말해진 진술은 이것의 대상, 모리보 그랬어요. 이 존재자이지요. 논의되는 대상, 말해지는 대상, 존재자입니다. 이 대상 속에 존재자의 발견성을 포함한다. 이 발견성은 어떻게 있음이겠죠. 존재자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발견성이 되겠습니다. 이 발견성은 밖으로 말해진 것, 즉 진술 속에 보존된다. 밖으로 말해진 것은 이를테면 하나의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가 되는데 이 용제자는 받아들여지면서 계속해서 말해질 수 있다. 밖으로 말해진 진술이 용제자라고 말해졌어요. 그럼 진술은 용제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용제성이 상실되면서 파생적 진리가 개념이 출현하게 됩니다. 발견성의 보존에 근거를 둔 채로 용제적인 밖으로 말해진 것은, 즉 진술은 그것 자체에 입각해 밖으로 말해진 것이 그것에 대해 그때마다 진술인 그런 존재자와 하나의 관련을 갖는다. 진술과 존재자는 관련을 갖고 있고요. 발견성은 각기 무엇에 관한 발견성이다. 역시 뒤따라 말함 속에서도 뒤따라 말하는 현존재는 논의되는 존재자 자체로 향해 존재함 속으로 온다. 그때의 현존재는 그러나 발견함의 하나의 근원적인 뒤따른 수행에서 면제되어 있고 또 자신이 면제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존재자애로 향하지만 처음 존재자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향하는 건 아니에요. 비상적으로 존재자애로 향해 존재하는 것이네요. 그것을 근원적인 뒤따른 수행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선 사람을 뒤따르며 행하는 근원적인 발견함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존재는 자신을 원본적인 경험 속에서 존재자 자체 앞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식으로 이러한 존재자애로 향한 하나의 존재 속에 남아 있다. 원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원본적이라는 건 푸슬 현상학의 주요한 용어인데요. 하이데거의 용어로 하면 근원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원본적인 경험은 하이데거의 용어로 하면 근원적인 이해, 존재자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라고 말해질 수 있습니다. 발견성은 폭넓은 범위에서 각기 고유한 발견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해진 것을 듣고 말함을 통해 내 것으로 삼아진다. 듣고 말한다 그랬어요. 회렌 자겐, 들으면서 말함을 통해 내 것으로 삼아진다. 직접 존재자를 발견함이 아니라 듣고 말함을 통해 내 것으로 삼아진다. 말해진 것의 몰두함은 세인의 존재 유형에 속한다. 밖으로 말해진 것 그 자체, 즉 진술이 진술 속에서 발견되어 있는 존재자애로 향해 존재함을 넘겨받는다. 이것, 즉 진술 속에서 발견되어 있는 존재자가 그러나 명시적으로 이것의 발견성과 관련해서 내 것으로 삼아져야 한다면 이 점이 말하는 것은 진술이 발견하는 진술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밖으로 말해진 진술은 그런데 하나의 용제자이고, 더욱이 이 용제자가 발견성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 입각해 그 발견된 존재자와 하나의 관련을 갖고 있는 식으로 그렇다. 진술이 발견하면서 존재함을 증명함은 이제 다음을 말한다. 발견성을 보존하는 진술이 존재자에 대해 갖는 관련, 즉 존재자가 있는 식으로 그렇게 제시함을 증명함. 그것이 진술이 발견하면서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술은 하나의 용제자이다. 진술이 발견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해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는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이거나 전제자이다. 1차적으로는 용제자이죠. 그런데 세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전제자인 것이네요. 관련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전제적인 관련으로 내준다. 약간의 비약이 있죠. 용제자이거나 전제자이다 해놓고 관련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전제적인 관련으로 내준다. 용제자로서의 진술과 용제자로서의 존재자 사이의 관련은 전제적인 관련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뒤에, 즉 아래에서 설명할 것을 위해 먼저 결론을 내세운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해설하면 관련은 그런데 진술 속에서 보존되는 발견성이 각기 무엇에 관한 발견성이라는 점 속에 놓여 있다. 판단은 대상들에 관한 타당한 어떤 것을 포함한다. 칸트의 문장입니다. 그 관련은 그러나 자신을 전제자들 사이의 관계로 전환함을 통해 이제 스스로 전제성의 성격을 획득한다. 진술도 전제자, 용제자도 전제자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 사이의 관계에도 전제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관한 발견성은 하나의 전제자인
밖으로 말해진 진술이, 여기서는 진술이 용제자가 더 이상 아니고 전제자로 변해 있네요. 그 진술이 다른 전제자인 논의되는 존재자에 대한 전제적인 부합성이 된다. 즉, 진술이 지닌 존재자에 관한 발견성은 전제적인 부합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합성이 단지 한층 더 전제자들 사이의 관계로만 간주되면, 다시 말해 관계항들의 존재 유형이 구별 없이 단지 전제자로만 이해되면 두 개의 전제자 사이에 전제적인 일치가 나타난다. 존재자의 발견성은 진술의 밖으로 말해져 있음과 더불어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존재 유형 속으로 이동한다. 이제 그러나 무엇에 관한 발견성으로서의 그것, 즉 진술 속에서 전제자에 대한 하나의 관련이 자신을 고수하는 한도에서 발견성, 곧 진술은 그 편에서 전제자들 사이의 전제적 관계로 된다. 네. 현존재의 계시성수에 기초를 두는 것인 발견성이라는 실존론적 현상은 진술 속에서는 존재자와의 관련 성격을 자기 안에 여전히 간직하는 전제적인 성질로 되고, 또 이러한 성질로서 하나의 전제적인 관계 속으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관계 속으로 갈라진다. 의미를 추적해서 관계 속으로 들어서서 사물의 전제성과 진술의 전제성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시성과 발견된 존재자애로 향해 발견하며 존재함으로서의 진리는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자들 사이에, 즉 사물과 진술 사이의 일치로서의 진리로 되어 있다. 이로써 전통적 진리 개념의 존재론적 파생성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 설명한 이 긴 내용이 하이데거에 의한 파생적 전통적 진리 개념의 출현 과정이네요. 그럼에도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초지음 연관들의 순서 속에서 최종적인 것, 즉 전제성은 존재자적 현사실적으로는 최초의 것이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사실은 그러나 이것의 필연성과 관련해서 다시금 현존재 자신의 존재 유형에 근거를 둔다. 배려하며 몰두함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을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에서부터 이해한다. 발견함의 귀속적인 발견성은 우선적으로 세계 내부적으로 밖으로 말해진 것 속에서 눈앞에 발견된다. 그러나 단지 진리만이 전제자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 이해력 일반이 우선적으로 모든 존재자를 전제자로 이해한다. 우선적으로 존재자적으로 만나지는 이 진리에 대한 가장 가까운 존재론적 숙고는 로고스 진술을 로고스 티노스, 무엇에 관한 진술, 무엇에 관한 발견성, 로고스 티노스를 하이데거가 무엇에 대한 아우스자게 위버 또는 엔트 덱타이트 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현상 로고스를 그것에 가능한 전제성에 의거해 전제자로 해석한다. 그러네요. 그리스에서 말함이 무엇에 관한 말함이고 무엇에 관한 발견성으로 이해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로고스를 전제성에 의거해 전제자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하이데거는 진술을 용제자로 해석했죠. 이러한 전제성이 그런데 존재 일반의 의의와 동등화되기 때문에 진리의 이러한 존재 유형, 전제성에 또 이 존재 유형이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구조, 즉 일치가 근원적인지 여부에 대한 물음은
여하튼 생생하게 될 수가 없다. 우선적으로 지배적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원칙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것인 전제성에 대한 현존재의 존재 이해력이 스스로 진리의 근원적 현상을 은폐한다. 동시에 그러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가장 가까운 존재 이해력을 맨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형성했고 지배로 데려왔던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진리에 대한 비록 존재론에 앞선 것일지라도 근원적인 이해력이 생성했고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랬는데 심지어 그들의 존재론 속에 놓여있는 은폐에 맞서 자신을 유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코 진리의 근원적인 장소가 판단일이라는 논제를 옹호하지 않았다. 그 말하는 것은 오히려 로고스가 발견하면서 혹은 은폐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가능성이 로고스의 참임에 입각해서 탁월한 점이고 로고스는 역시 은폐할 수도 있는 태도이다.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은폐할 수 있는 것이 로고스 즉 말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앞에서 언급된 논제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역시 로고스에 관한 진리 개념 즉 발견하면서 존재함이라는 개념을 판단을 넘어 구태여 순수한 노예인 직관적 알아차림으로 확대할 처지 속으로 들어서지도 않았다. 아이스테시스의 진리와 이데아들의 봄의 진리는 각각 근원적인 발견함이다. 그리고 노에시스가 1차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디아노에인 추론적 알아차림으로서의 로고스도 발견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진리의 순전한 장소가 판단일이라는 논제는 단지 부당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원형하고 부당하게 원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논제는 역시 그것의 내용을 따를 때도 진리 구조의 오인이다. 진술이 진리의 1차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진술은 발견성의 내것과 함께 양상으로서 또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서 현존재의 발견함 내지 계시성 속에 근거를 둔다. 가장 근원적인 진리, 즉 계시성이 진술의 장소이자 진술들이 참이거나 거짓일, 즉 발견하거나 은폐하면서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존재론적 가능 조건이다. 진리는 가장 근원적인 의의에서 이해되었을 때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에 속한다. 그 명칭, 즉 진리는 하나의 실존 범주를 의미한다. 이로써 그러나 이미 앞서 윤곽지어져 있는 것이 진리의 존재 유형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자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전제의 필연성의 의의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다. 이 마지막 문장,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전제의 필연성, 이것을 진리 전제의 필연성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이것이 C 항목에서 다뤄질 내용이네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다면 그 일치라는 것은 문장과 대상의 일치, 지성과 사물의 일치가 진리다라고 할 때 이 일치가 관계인데요. 하이데크는 그 관계가 진술이 존재자를 발견하면서 존재함으로서의 존재 관계로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나 전통적 진리 개념에서는 그러한 일치를 전제자와 전제자 사이의 전제적 관계로 문장도 전제자, 지성도 전제자, 대상도 전제자, 사물도 전제자. 이거 그 지성과 사물의 관계, 또 문장과 대상의 관계가 전제적 관계로 보았는데, 이런 전제적 관계는 현존재의 진리, 즉 현존재가 진술을 통해 존재자를 발견하면서
존재함이라는 존재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존재관계가 변형된 결과이다 라고 해설한 셈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